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올해 32살인데 32년 내내 제가 누군가와 가족이나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었겠죠. 그러니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항상 고아였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라는 말보다 더 먼저 배운 말은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자란 곳은 아주 어린 아기들부터 키워주는 보육원이었고, 보육원에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쉼터 같은 센터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또 살았습니다. 저는 정작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성인이 딱 되고 나니 그 어디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오랜 시간 저를 봤던 선생님들이 제가 너무 막막하고 안쓰러우니 후원자를 한 분 연결을 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 후원자와 연락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원자도 자기 생활이 있고 삶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저를 전담으로 계속 살펴주지는 못하잖아요. 어느 날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을 할 때 보호자한테 동의를 못 받아서 혼자 울며 10시간 가까이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뒤늦게 달려오신 후원자님 표정을 보고 앞으로도 이분한테도 연락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원자님 표정에 슬그머니 떠있는 내가 정말 귀찮은 혹을 하나 맡았구나라는 후회의 빛을 읽었기 때문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어딘가에서 놀다가 제 연락을 받고 혼자 허둥지둥 뛰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반짝반짝한 레저용 옷차림, 그리고 미처 놓고 오지 못한 스티커가 붙은 아이의 가방. 그런 것들을 보며 그래, 여기에도 내가 낄 자리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진짜 악착같이 살았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세상에 던져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어떻게 하든 독립하고 살아남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실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죠.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내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게 제 성격이 되고 습관이 되니 어느새 저는 참 사람 잘 챙기고 알뜰살뜰하고 똘똘한 친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즈음 저한테는 정말로 가족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 여자 후배였어요. 그 후배는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학교 진학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성실히 일만 하자는 마음으로 취업을 했는데 사장님이 한 6개월 제가 일하는 걸 지켜보시더니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싱글로 살아오신 여자 사장님이었는데 저한테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기댈 어른이 한 명도 없니?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보육원 출신이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건 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고도 충분히 아셨을 텐데 그걸 그렇게 다짜고짜 앞뒤 정황 설명도 없이 물어보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만나봤거든요. 제가 약간 어리벙벙한 얼굴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2번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인데?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제 머릿속이 몹시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나를 내쫓으려고 밑밥을 까는 건가? 이런 얘기 왜 물어보지? 라는 생각과 함께 몹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자 사장님이 저의 표정을 읽으셨는지 저한테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모가 있기는 한데 그 부모가 별로 부모 같지 않은 부모였거든. 아버지는 술에 도박에 바람 피는 거에 하여간 나쁜 일이란 나쁜 일은 다 하고 돌아다녔고 우리 엄마는 무기력하게 아버지한테 맞고 돈 뺏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해서 에휴 술 먹고 폐악 부리며 어린 자식들한테 있는 대로 신경질내다 고꾸라져 돌아가신 분이야. 그러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독하게 살았겠니. 지금 우리 회사 이사, 제가 내 남동생이고 우리 부산 지부에 나가 있는 전무, 걔가 내 여동생이야. 걔네들 어떡하든 사람 꼴 만들어 보려고 내가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면 자꾸만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 죽겠어.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우리 사장님 엄청 금수저에 진짜 태생부터 잘 사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전문인과 이사님이 사장님의 동생들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누나 언니 소리 한 번 안 하고 아주 깍듯이 존대하고 사장님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무와 이사를 대하듯 존중하는 말투로 늘 대화를 했었거든요. 제가 어리벙벙한 얼굴로 듣고 있자 사장님이 피식 웃으면서 몰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몰랐어요. 진짜로요. 저는 사장님 완전 태생부터 귀족 같은 그런 금수저인 줄 알았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저한테 엄청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널 부른 거야. 있잖아, 가난은 사람을 지치게 하거든? 그런데 무식은 사람을 망가지게 해. 더 웃긴 건 뭔 줄 아니? 그 가난이 무식을 타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좋은 학벌까진 필요가 없어도 사람이 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너 대학교 갈 생각 없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교 가고 싶었죠. 저 사실 공부 꽤 잘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 제 팔자, 제 삶에 대학교라는 글씨가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대학교는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꾸고 저의 미래에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서조차 다 지워버린 상태였거든요. 그 얘기를 다른 사람 입에서 들으니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미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가고 싶죠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장님이 책상을 쾅 치면서 가고 싶으면 가야지! 너 입시 준비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입시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교에 붙으면 학비는 다 회사에서 내줄 거고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되면 근무 시간도 조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를 가만히 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누구나 한 번은 꿈 같은 기회를 받을 권리가 있고 한 번쯤은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나갈 기댈 구석을 만날 필요가 있어. 어쨌거나 너는 무슨 인연인지 내 우산 안으로 들어온 내 새끼고 그렇다면 나는 너를 그렇게 한번 키워봐 주려고. 저는 저한테 그렇게 눈물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장님을 붙들고 엄청 펑펑 울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모두 사장님과 결이 비슷한 분들이어서 그랬는지
제가 입시 준비한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다들 문제집 사주고 문구류 막 챙겨주고 제 직속 상사는 가방까지 좋은 걸로 사줬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십시일반 돈 모아 작은 노트북도 하나 사주셨어요. 팀장님 한 분은 자기 딸이 사달라고 그래놓고 안 쓴다고 저한테 태블릿, 패드도 하나 갖다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어른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간 죽어라고 공부해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서울 안에 있는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그날 전 직원 일찍 퇴근시키고 소고기집에서 회식하셨잖아요. 자기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자식도 없는데 오늘부터 내 자식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자랑할 거라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처럼 계속 제가 하던 일을 조금씩 하는 그런 삶을 4년간 살았습니다. 조건은 하나, 졸업 후 적어도 3년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쪽에서 연봉 많이 받다가 그 연봉 기준으로 옮겨. 그 전까지는 내 밑에서 편하게 일하고 대학원 가고 싶으면 가. 그 말을 듣고 누가 회사를 옮기겠어요. 저는 아예 다른 회사는 생각도 않고 그냥 뼈를 묻을 마음이기는 했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잘 해주셨습니다. 용돈도 주시고 매 학기마다 별도로 장학금도 주셔서 저는 진짜 풍족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주머니가 넉넉해지니까 마음도 넉넉해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도 편안하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 최대로 많은 사람과 친해진 시기가 바로 그때였고 친자매 같은 그 동생도 바로 그 학교에서 만난 동생이었어요.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 구체적인 사정을 다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엄청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스토리를 써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기정사실화 시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인데 남들보다 2살쯤 많으니까 밖에서 뭔가 여행이나 혹은 자기 커리어 쌓다가 그냥 학교나 한번 가보자 해서 학교 온 사람처럼 어느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실어준 건 제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끝나면 다른 아이들처럼 커피숍이나 호프집 알바가 아니라 바로 회사로 가서 인턴 사원 생활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뭐 저야 정직원이었다가 잠깐 파트타임으로 보직을 바꾼 거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 눈에는 꽤 괜찮은 업력의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대학교 1학년짜리가 일을 하는 걸로 보이니 다들 제가 능력자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엄청 힘있는 사람들이라 그 회사에 집어넣어줬거나 그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몇 번은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변명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니라고 하면 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끔 진짜로 얘기를 해도 진심으로 안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게다가 사장님도 나중에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은 네가 일부러 거리 두려고 그런다고 생각할 거야. 그럴 때는 침묵이 답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그때부터 침묵으로 일관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소문은 더 무성해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대놓고 묻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금수저에 대한 소문을 업은 채 졸업을 무사히 하고 사장님과 정말 좋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족 같은 회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학벌도 올려서 왔는데 승진부터 시켜야겠다며 대뜸 대리 자리를 주셨어요. 학교 다니기 전에 경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 나이에 누가 신입사원 바로 대리답니까? 게다가 1년 뒤엔 과장으로 승진까지 시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터라 저는 어쩌다 보니 제 또래 아이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좋은 직책을 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 뒤 사장님 약속대로 제가 과장 승진을 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해 준 건 그 동생이었어요. 언니, 진짜로 그 회사에 뭐 지분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말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언니가 진짜 엄청 능력자인 건가? 내가 뭘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나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금수저 아니야. 요즘에는 인격 수업 그런 거 하면서 밖에서 티내지 말라는 교육도 한다며. 언니도 그런 거지. 뭔가 언니는 기품이 있어. 그게 다 어린 시절부터 나온 격조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야, 너무 띄우지 마. 나 추락한다. 그런 우스개를 할 때도 저는 진짜 그걸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네 속을 다 내보이지는 말아라. 그게 비록 나더라도 네가 속을 다 안 내보이고 네 실속 네가 챙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네가 어딘가에 진심으로 뭔가를 토로하고 싶거나 어딘가에 네 얘기를 샅샅이 하고 싶으면 차라리 종교를 가져. 그래서 그 신한테 네가 이랬다 저랬다 미주알 고주알 이 얘기를 해.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좀 너무 냉정한 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너무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혼자 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짧게나마 대학생활도 해보고 사회생활도 해보니까 사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확실히 사람인지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친한 동생한테도 제 모든 사정을 다 말하지는 않았어요. 동생도 저한테 꼬치꼬치 캐묻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 동생은 제가 그냥 진짜 잘 사는 집에 걱정 없이 사는 금수저라고 확고하게 믿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냥 변명하기가 너무 애매하고 사실은 이랬다라고 뒤늦게 말하기도 좀 그래서 그냥 오해를 풀지 않고 그때그때 넘어간 거. 그게 사실은 제 잘못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 동생이 저한테 너무나 진지하게 이런 제안을 하나 했을 때였어요. 언니, 우리 오빠 한번 만나보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 오빠를 왜 만나? 아니, 우리 오빠가 다 멀쩡하고 진짜 사람 괜찮고 학벌도 좋고 진짜 우리 집 자랑거리인데요. 연애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걱정이 한 세월이거든요. 내가 옛날부터 언니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언니 칭찬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사실 언니 되게 좋아해요. 엄마가 우리 집 며느리 있으면 좋겠다고. 아니, 꼭 며느리 안 해도 되니까 오빠랑 한번 만나다 보라고 자꾸만 저한테 가운데서 얘기 좀 해보라고 해서요. 안 그래도 오빠한테 언니 사진 보여줬는데 완전 자기 이상형이라고 저를 달달 볶아요. 그러니까 언니, 한 번만 우리 오빠 그냥 만나주면 안 돼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사실 대학교 때도 되게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연애를 안 하는 특이한 사람이라고 다들 신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어떤 소문까지 돌았냐면 집안에서 정해준 상대가 있어서 함부로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동생한테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집에서 그런 거 일절 참견 안 하신다고 한번 얘기를 해서 무마가 되긴 했지만,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제가 연애를 하지 않으니 대학생활 내내 제 남자친구의 존재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남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우선 제 삶이 너무 피곤해서 굳이 연애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도 있었지만, 저희 사장님이 혼자서 너무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는 걸 보고 더 굳어졌어요. 그래, 굳이 연애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는 것도 나쁜 삶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사장님은 괜히 자기 때문에 제가 연애도 안 한다고 조금 속상해하고 안타까워 하셨지만, 솔직히 말하면 명절 때마다 사장님이 저 데리고 여행 가시거든요. 원래 혼자 사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같이 놀고 다니는 거라고 하면서요. 저 그게 5만 배는 더 재밌습니다. 사장님과 하는 여행은 진짜 재밌고 행복해요. 저는 지금까지 여행 6번, 7번 다니면서 제가 비행기 값 낸 게 딱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사장님이 나이 1살이라도 더 먹은 당신이 낸다며 다 부담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만 그렇게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랑 한번 여행 다녀오시면 제 여행비 대주셨던 것과 준하는 돈만큼 전 직원에게 성과급처럼 보너스를 주십니다. 다들 휴가 갔다 오라고 말이죠. 그러니 직원들이 저한테 언제 또 여행 가냐고 물어볼 정도라니까요. 그렇게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불만이 없으니 연애나 결혼에 대한 필요도 별로 못 느끼던 참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하니 거절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만나서 얘기나 한번 하자는 마음에 마지못해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저한테 완전 홀딱 반한 것이 너무 팍팍 티가 나는데, 그게 처음에는 불편하다가 점점 익숙해지니까 즐겁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진짜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오죽하면 데이트하면서 한 번도 돈 낸 적도 없고 집 밖에서 10걸음 이상 걸어가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돈 내려고 하면 무조건 맞고 100원이라도 자기가 내고, 아무리 힘든 날에도 무조건 저 만나러 올 때는 차로 집 앞까지 데리러 오곤 했거든요. 그리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사장님이 갖고 계신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이기는 했지만 깔끔하게 잘 관리하고 관리비는 스스로 내는 조건으로 그곳에 4년째 무료로 살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어차피 남 살게 하느니 내 새끼 살게 한다고 하셨고, 대신 월세나 전세 대신 꽤 높은 수준의 주상복합 관리비만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딱 하나 더. 여직원 중에 혹시 야근하고 집에 가기 늦은 사람이 있으면 한 번씩 숙소처럼 재워주라는 게 대표님의 조건이었죠. 그러다 보니 한 번도 저는 제가 살면서 온전한 제 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도 집에 올라오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게 또 좋아 보였나 봐요. 보통 자취하면 한 번씩 집에도 올라오라고 하고 그러던데 자기는 그런 것도 없고 진짜 교육 잘 받은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닌데 집에 가끔 사람이 와서. 아, 일하시는 분 계신 거야? 아니야. 일하는 사람 무슨,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혹시 늦어서 집 못 가게 되면 우리 집 와서 자기도 하고 그래. 와,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그런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집에 올라가겠다는 말은 그 이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리슬쩍 연애를 하고 자연스레 순서는 결혼 준비로 흐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당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말이 들려왔거든요. 그 시작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너 서연이 오빠랑 결혼한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욕을 먹고 결혼을 하려고 하냐?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요즘에 서연이가 사람을 만나면 너 진짜 짠순이의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이라고 은근히 얼마나 뒷담을 하는데 장난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동창이 전해준 얘기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였습니다. 제가 집안 도움 절대 안 받고 그냥 무조건 청렴하게 결혼하려고 죽을 똥을 싼다는 거예요. 무슨 청렴 결백 상이라도 받으려는 모양이라며 비아냥거린다는데, 그러면서 더 기막힌 건 저를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취직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며 금품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 몇 배로 주겠다며 돈을 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소문이 만든 제 얘기는 모두가 알고 있고 진짜 제 정체는 아무도 모르니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제야 왜 동창 중 한두 명이 뜬금없이 제가 서연이 오빠랑 사귀는 게 맞는지 결혼할 건지를 물어본 건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금품을 주고 저한테 사실 확인을 한 거였어요. 생각보다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대분노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 동생이 저를 빌미로 사장님한테도 살곰살곰 다가가 친분을 쌓으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사장님은 제가 가운데 껴있으니 그냥 몇 번 가벼운 부탁은 들어주셨던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장님과 관계를 만들면서 사진도 찍고 명함도 받아서 그걸 또 자기 사기치는 데 사용했더라고요. 사장님이 펄펄 뛰시며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너 용서할 거야? 네가 용서한다면 나도 좀 고민하고. 아니요. 저 이제 다 알았어요. 자기 오빠 저한테 소개해준 것도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알고 접근하라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네, 사장님.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물론 그는 오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전 바로 제가 고아의 보육원 출신이고 사장님이 임대해 주신 곳에 살고 있음을 솔직하게 낱낱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걸 듣는 그 사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무슨 벌레를 보는 듯한 얼굴로 저를 훑어보는데 모멸감은 둘째치고 헛헛함에 배가 다 고팠습니다. 그리고 더 기막힌 건 헤어진 후 제가 동생이라 생각했던 그 아이가 저를 사기로 고소한다며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그게 고소가 되나요? 제가 실제로 사기친 게 없는데요. 다만 모든 것이 명명백백 밝혀진 후 저를 빌미로 여기저기 사기를 쳤던 그 아이가 아주 곤란하게 되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주변 사람에게 장문으로 저의 입장을 길게 써서 돌린 후 그 아이와 인연을 끊고 제 일과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처럼 힘없고 그런 분이 아니라 본인 이름 팔아서 사기친 거 끝까지 징벌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아이가 받을 죗값이면 받아야죠. 저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저한테 집중해서 열심히 살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